30년 뒤의 나를 위해 혹은 최소한 10년, 20년 뒤의 나를 위해 꼬박꼬박 부었던 내 개인연금. 월급날이면 당연하게 빠져나가던 그 돈은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준 미래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어보거나 오랜만에 로그인한 계좌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이게 맞나? 싶은 당혹감을 넘어 서늘한 배신감마저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 우리는 15년간 성실하게 돈을 부었지만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수익률을 마주해야 했던 한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에 대해, 그리고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15년 전 대한민국 50대 가장의 전형인 김상진 부장님은 주거래 은행 창구에서 연금저축 상품을 추천받았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창구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연말정산 때마다 세금 돌려받으시는 이 세액 공제 혜택이 얼마입니까? 게다가 저희 은행이 보증하니 더없이 안정적이고 복리로 노후가 든든해지실 겁니다. 김 부장님은 그 안정과 세액 공제라는 두 단어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월급날이면 30만 원이 어김없이 연금저축보험 통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최근 곧 있을 외동딸의 결혼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까 싶어 큰맘 먹고 연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본 김 부장님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금은 분명히 쌓여 있었지만 15년이란 세월 동안 불어난 이자는 터무니없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스마트폰 계산기를 두드려 본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6년간 2,340만 원을 붓고 수익이 고작 30만 원에 그친 사례도 있다던데 자신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2% 남짓? 심지어 다른 보도 자료를 찾아보니 연금저축보험의 평균 수익률은 2.39%로 당시 은행 예적금 평균 이자였던 3.95%보다도 낮았습니다. 지난 15년간 아파트 값은 몇 배가 뛰고 짜장면 값도 몇 배가 올랐는데 내 노후 자금의 가치는 사실상 뒷걸음질 친 셈입니다. 안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정체와 동의어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액 공제 받은 돈을 떠올리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허탈함과 배신감은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느낀 그 감정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착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의 함정입니다. 특히 김 부장님이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은 구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품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100이라는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온전히 담기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7에서 10 정도의 물이 먼저 새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비라는 명목의 수수료입니다. 설계사 수수료, 보험사 운영비 등이 포함된 이 사업비 때문에 당신의 돈은 시작부터 원금의 90% 수준에서 출발하며 이 빠져나간 원금을 회복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결국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목 아래 내 돈의 일부는 수수료로 먼저 사라지고 그 후에야 남은 돈이 은행의 공시이율에 따라 거북이 걸음을 시작하니 수익률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 부장님은 노후를 위한 저축 상품에 가입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의 배를 불려주는 수수료 높은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개인의 무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이며 심지어 금융 당국조차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보도 자료를 통해 저조한 수익률과 경직적인 수수료 부과 체계로 인해 정부가 국민 노후 안정을 위해 도입한 연금저축 제도의 세제 혜택이 가입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가슴을 치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분노를 안겨줄 것입니다. 당신이 느낀 그 배신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선택을 하도록 유도된 구조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잠자고 있던 연금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시 연금은 다 소용없어 라고 체념하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금 저축이라는 우산 아래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관련 통계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전체 연금 저축의 연간 수익률이 고작 3.7%에 그쳤지만 바로 그 옆에 있던 연금 저축 펀드는 무려 연 7.8%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극명한 수치 차이는 바로 어떤 상품을 선택했는가, 즉 내 돈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가에 따라 내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박서연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김 부장님과 똑같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낮은 수익률에 실망하고 허탈감에 며칠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는 대신 분노를 동력 삼아 주말마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경제서적을 뒤적이며 자신의 연금이 보험 상품임을 깨달았고 보다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한 펀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계좌 이전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려웠습니다. 평생 투자라는 단어와는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노후를 더 이상 남의 손에 맡겨둘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전 세계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을 배분해주는 TDF 같은 상품들을 공부하며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첫 계좌 이전 신청 버튼을 누르던 순간의 떨림은 1년 뒤 연 8%가 넘는 수익률을 확인하는 뿌듯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노후의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이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첫째, 잠자는 내 연금을 깨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HTS나 은행 앱을 켜거나 서랍 속 낡은 증권 파일을 꺼내 내 연금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이름 뒤에 보험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는지 아니면 펀드라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수익률이 수년째 1에서 2%대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연금은 안정이라는 이름의 안락 의자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해지가 아닌 이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낮다는 사실에 화가 치민다고 해서 홧김에 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내 노후 자금에 스스로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세액 공제 혜택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라는 어마어마한 기타 소득세를 토해내야 하는 가장 최악의 선택입니다. 정답은 계좌 이전 제도에 있습니다. 기존의 연금을 다른 금융사의 다른 상품으로 단 한 푼의 세금 불이익 없이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제도입니다. 잠자는 내 연금을 깨워 유능하고 발빠른 일꾼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셋째, 펀드와 친해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펀드나 투자라는 말에 지레 겁먹고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시작이 어렵다면 시장의 흐름 전체를 따라가는 안정적인 인덱스 펀드나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TDF 같은 현명한 상품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공부가 당신 노후의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사가 정해주는 이자만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 노후 자금의 CEO가 되어 직접 관리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느낀 그 서늘한 배신감과 충격을 더 이상 자책과 후회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행동의 에너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연금 종류와 수익률을 당장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계좌 이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알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펀드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십시오. 30년 부은 연금에 대한 배신감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알게 된 이상 내 노후의 운전대를 계속해서 남에게 혹은 잠자는 연금에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위한 첫 운전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잠자던 노후 계획을 깨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